챕터 2 사진 촬영과 편집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1 카메라 환경 설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본 카메라 앱을 찾아서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마다 카메라 앱을 실행하게 되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별로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특히 갤럭시하고 LG는 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같은 갤럭시 시리즈라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화면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비슷합니다. 자, 일단 카메라 환경 설정하기, 스마트하게 이제 살아가시려면 카메라를 많이 촬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톱니바퀴가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톱니바퀴 들어가시게 되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 촬영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연사 촬영이 돼요. 버스트샷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길게 눌렀을 때 그냥 아무리 길게 눌러도 사진 촬영 한 장만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되면 너무 많이 촬영돼 버리거든요. 특히 이제 빨리 버튼을 못 띄고 오래 누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한 목적, 연사 촬영이 아니라면 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렇게 보시게 되면 동영상이라고 후면 동영상이 있고 전면 동영상이 있는데 후면은 화면의 반대편에 있는 것, 화면을 보고 있는 전면 상태고요. 후면은 내 전방에 있는 걸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뒤에도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후면 카메라고요. 전면 카메라는 셀카 찍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셀카 찍을 때, 셀피 카메라 찍을 때. 자, 후면 동영상 크기를 터치하시고 난 다음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16:9를 하시는데 해상도가 지금 풀 HD급이면 충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UHD 60fps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고선명, 고화질 해상도죠. 그런데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는 이 풀 HD급이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 풀 HD급이면 충분합니다. 4K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4K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풀 HD 1920, 1080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동영상을 조금 그래도 고화질이면서 좀 용량 줄이고 싶다 그러시면 HD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그 해상도가 1280에 720이고요. 와이드 모니터 있죠? 가로로 긴 모니터가 보통 1280에 720 아니면 1920에 1080이에요. 그래서 16:9로 해상도는 1920에 1080 정도로 해주시면 딱 적당하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돌아와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 동영상 찍을 때 이제 대상 추적 AF 오토포커스라고 합니다. 동영상이 움직여도 카메라 초점이 자동적으로 맞춰지는 것. 즉 애완견이라든가 움직이는 꽃, 벌, 나비 이런 것들 있죠. 예, 그걸 그대로 이제 추적하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포커스가 잘 잡혀요.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 요건 켜두시면 좋겠죠. 교재에 나와 있는 HDR 풍부한 색조 필요시 자동 적용인데요.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낮은 노출, 그 다음에 높은 노출 플러스 시켜가지고 HDR 풍부한 색조를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HDR 기능이 있으면 켜주세요. 누르게 되면 필요시 항상 자동 적용되어 있는데 항상 적용하게 되면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해두게 되는 거죠. 명하면 확실하게 대비할 거니까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분석을 해서 필요시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쓰는 것이 좋습니다. 끄지 마시고 예, 사용 안 하면 돼 있으면 켜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이는 대로 저장이 있는데 셀프샷 있죠. 셀프샷 찍을 때 반전이 돼 버려요. 저장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이는 대로 저장하겠다라고 해주시면 그대로 그냥 저장이 되는 거죠. 좌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꺼버리게 되면 왼쪽에 오른쪽으로 가서 조금 사진이 이상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건 켜두시는 게 좋겠고요. 수직 수평 안내선 황금 분할 구도 3 곱하기 3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3 곱하기 3 우리 교재 41페이지 나왔죠? 3 곱하기 3 요런 식으로 해줘야 구도를 맞출 때 사람 눈 있죠? 안경 있는 쪽에 그 3분의 1 쪽에 딱 맞아 떨어져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수직 안내선, 수직 수평 안내선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위치 태그를 추가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장소를 GPS 좌표를 통해서 기록이 돼요. 그러면 갤러리에서 사진 열어보시게 되면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세팅 그대로 두시고 갤러리 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사진이 있다라고 한번 봐볼게요. 사진 누르게 되면 GPS 위치 정보를 키게 되면 눌러서 상세 정보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잡혀요. 이게 어디서 촬영했구나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상세 정보에서 해상도는 얼마로 했고 카메라 이름, 조리개, 초점거리, 화이트 밸런스, 노출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이런 게 누르게 되면 위치 어디에서 찍었던 것들이 다 표시가 되는 거죠. 이걸 해두게 되면 사진 관리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구글에 사진을 제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켜두고 찍으시면 되는데 가끔씩 하다가 이제 내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은데 찍어서 그냥 올리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내 위치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끄고 촬영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관점에서는 반드시 켜두고 촬영을 하시라고 앞으로 공유사회이기 때문에 켜고 다니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시 설정 카메라 속성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위치 태그 밑에 이제 이렇게 카메라 모드가 있어요. 카메라 모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카메라 모드. 뭐 파노라마, 인스타그램, 음식, 야간, 프로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는 너무 많다. 그냥 불필요하게 복잡하다 그러시면 단순화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카메라 모드를 터치하게 되면 모드 나오죠. 마지막 모드 예를 들어서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했다 그러면 카메라 누르면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켜두게 되면 편리하죠. 켜놓게 되면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거는 자, 모드 편집. 인스타그램 필요 없다. 음식 필요 없다. 야간에 사진을 많이 촬영하신다 그러면 야간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파노라마 넓은 사진을 많이 촬영한다 해두시면 좋아요. 나는 프로 라이브 포커스 자동, 이게 이제 배경을 흐리게 하는 아웃포커싱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사진하고 동영상 늘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슈퍼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이 기능이 많은 것들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 라이브 포커스 사진, 동영상 4개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해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간 해지 않았네요. 프로, 라이브 포커스, 사진, 동영상 5개 있죠? 다시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카메라 모드에서 나 야간 많이 안 찍는다 그러시면 풀어놓으시고
간단하죠. 그냥 간단하게. 예, 나는 프로 모드 안 쓰고 자동 모드를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사진 이게 자동 모드거든요. 라이브 포커스 정도는 있으면 좋겠고요. 3개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동영상 찍을 때도 라이브 포커스, 즉 아웃 포커싱 되길 원한다면 켜주시면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기능이 있으면 좀 그렇죠. 자, 카메라 설정 다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촬영 방법이 있는데요. 음성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걸 켜두게 되면 스마일 하게 되면 촬영이 되는 거죠. 셀카 찍을 때 조금 삼각대 넣고 말로 촬영을 시킬 때가 있어요. 손으로 터치하기 되게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일, 김치 촬영 또는 찰칵 말하면 사진이, 동영상 촬영이라고 말하면 동영상이 촬영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해두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카메라 대고 있는데 뭐 촬영하자 이러면 갑자기 막 촬영이 돼버리죠. 그때는 요걸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음량 버튼 누르기인데 볼륨 버튼이 있죠. 볼륨 버튼 누르게 되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냥 이 기능을 빼버리고 확대 축소하게 되면 줌인 줌아웃이 돼요. 시스템 음량은 볼륨 업 다운 되겠죠.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어폰 있죠. 이어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음량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이용해서 촬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어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블루투스 이어폰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 자, 플로팅은 촬영 버튼 눌러서 뒤로 들어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떠다니는 요게 하나가 떠 있어요. 이게 셔터예요. 떠다니는 플로팅이란 게 떠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서 촬영도 돼요. 누르면 촬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까맣게 찍혔죠? 네. 여기는 원래 있는 거고요. 요거를 왼손잡이라든가 오른손잡이라든가 아니면 엄지손가락으로 될 때 밑에 대기가 잡고 누르기가 힘들면 가운데쯤에 딱 올려놓고 터치하기 상당히 편하거든요. 셀카 찍으실 때 이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도 난 셀카를 많이 안 찍는다 라고 하신다면 촬영 방법에서 플로팅 촬영 버튼이 떠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것을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뭘 눌렀는지 몰라서 이제 나오는데 요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손바닥 내밀기라는 건요. 그냥 손을 카메라 가리고 있다가 아니면 카메라를 향해 손을 내밀면 셀카 촬영이 돼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려야 돼. 분명히 얼굴 가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옆으로 치우게 되면 촬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카메라 세팅하는 걸 한번 해보셨고요. 이제 라이브 포커스로 촬영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포커스라는 거는 아웃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재대로 가신다면 이렇게 찍을 때 아웃 포커싱 하시게 될 때 배경이 투명하게 나오는 거 있죠. 아웃 포커싱 정도를 주는 거죠. 좀 한번 봐볼게요. 좀 녹화하고 있는 이 장면이 좀 이상하게 막 나오죠. 자, 한 장면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라이브 포커스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면 주변이 좀 뿌옇죠. 여기가 가까이 가게 되면 접사하게 되면 더 뿌옇게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 아주 좋아요. 인물 사진 찍을 때 요거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중심이 부각되죠. 부도 뭐 여기다 잡든 뭐 관계 없습니다. 자, 빅서클이에요. 요건 조금 동그란 거 상태로 퍼지는 거. 요건 이제 그 속도감을 낼 때 많이 씁니다. 요거는 이제 흑백 톤으로 빼주는 그런 겁니다. 보통은 이제 요걸로 쓰게 되겠죠. 자, 이 누르게 되면 블러 정도가 있어요. 그럼 뒤에가 잘 보이죠? 뒤에 잘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올리면 뿌옇게 되겠죠. 여기만 터치하게 되면 포커스 잡히면 뚜렷하고 뒤가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찍으면 요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품 같은 거 사진 찍을 때 활용해 보시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2-3 노출 보정과 심도 조절인데, 교재 이제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출이라는 건 조릴계를 이용해서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빨리 움직이는 거는 셔터 속도를 올려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좀 잔상을 많이 남겨서 좀 속도감을 주려면은 셔터 속도를 느리게 잡아놓고, 예, 조릴계도 좁혀놓고 하시게 되면 빛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타임이 잡혀요. 그래서 길게 야경 찍을 때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밝기를 조절하시려면 IS 감도를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53페이지 보시게 되면 노출 따라하기 되어 있는데요. 노출이라는 건 일단은 보통 이제 자동으로 우리 보통 많이 했었거든요. 자동으로 터치하게 되면 노출이 나왔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는 노출이 자동으로 안 나와요. 포커스 지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터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프로 모드에서 환경 설정에 카메라 모드에서 모드 편집에 프로 모드를 켜주시면 여기에 이제 상세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로요. 요게 이제 노출이 됩니다. 요게 노출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밝게 어둡게 찍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노출 좀 어둡게 해서 찍은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불러준 효과고요. 차이가 좀 있죠? 프로에서 좀 어둡게 나왔다, 밝게 나왔다, 이게 조절을 해서 해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출도 어디다 이제 포커스를 잡느냐에 따라 노출 정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0에 이제 잡혀 있을 텐데요. 조금 어둡게 나온다 그러면 조금 밝게, 좀 어둡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두우면 좀 조절을 해주시고, 노출 말고도 이제 우리가 역광사진 찍을 때 많이 써요, 노출. 역광사진 우리 교재 55페이지 보시게 되면 인물 뒤가 이제 태양이 있으면 역광사진 찍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어두워져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측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 포커스 수동으로 자동으로 놓으시고, 이게 좀 위치가 좀 다른데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다 좀 달라요. 누르게 되면 측광 중앙이고,
여기는 이제 측광 다분할, 그리고 요 첫 번째가 이제 측광 스팟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중앙 측광이라든지 측광 다분할 되어 있을 때 요렇게 해 놓으시고 나서 이걸 노출을 갖다 조절하시게 되면 역광 사진이 잘 찍혀요. 지금 역광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뭐 실루엣 사진 찍을 때는 제가 ISO를 뭐 100으로 돼 있는 걸 어떻게 맞추라고 돼 있죠. 측광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프로 모드에서 사진 좀 잘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밝게 어둡게 이 교재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대로 한번 세팅을 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감이 좀 잡혀야 돼요. 프로 모드니까 많이 찍어 보셔야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값을 잘 적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방법 없어요. 많이 해보시는 거 외에는. 네, 그래도 좀 알아두셔야 될 건 이 챕터 2-4예요. 수동으로 신도 조절하기. 여기 보시면 프로 모드에서 AF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움직이면 이제 여기 수동으로 바뀌어 버려요. 여기 누르게 되면 자동 AF 오토포커스거든요. 여기 자동돼 있죠? 이걸 이제 움직이게 되면 수동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움직여서 보면 다 뿌얘지죠. 거리를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 초점을 맞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손가락에 지금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맞을 수 있게끔 수동으로 포커스를 잡는 거죠. 찍게 되면 안 찍혔네요.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초점이 잡히고 여기가 뿌얘져 버렸잖아요. 이런 현상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되는 것, 이게 수동으로 신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많이 한번 찍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접사 같은 거 찍으실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접사 렌즈가 있으면 접사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접사 렌즈가 없으면 신도를 조절해서 사진을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 기본 기능 세팅하는 정도는 요 정도쯤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많이 찍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챕터 2-5번 스냅시드라는 앱을 이용을 하시는 건데, 요 스냅시드 앱은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앱이에요.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냅시드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에요. 터치해서 열게 되면 사진을 찍으려면 그냥 여기 터치하셔갖고 사진 찍으시면 돼요. 자, 스냅시드 뭐 원래 사진 찍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찍는 건 별 의미가 없겠죠. 자, 우리 사진 찍은 거, 갤러리에서 방금 전에 촬영한 사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진 불러오시면 되겠어요. 저는 그냥 이 사진 불러와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효과를 낼 수가 있는 필터 효과가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정하겠다라고 하신 다음 확인 누르시면 되고, 안 하겠다고 하시면 X 단추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건 기본 만들어진 스타일이고,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도구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뭐 그냥 기본 보정을 한번 눌러볼까요? 기본 보정 누르게 되면 이제 뭐 밑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본 보정하게 되면 여기 누르게 되면 밝기 뭐 보여요. 그럼 밝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조절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위에 상단에 보이시죠? 여기 하는 거, 여기 이렇게 밝기를 이미 찍었으면 이렇게 어두운 사진이었다 그러면 좀 밝기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는 것도 낫겠죠. 자, 다시 누르게 되면 대비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조절하시면 되겠죠. 밝기 대비 모드는 여러분이 사진 편집 자체 프로그램 과정에도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시도록 하시고, 자, 일단 이렇게 보정 작업이 끝났다. 뭐 하이라이트를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가 조절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요대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내보내기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폴더 하지 말고 다른 폴더로 내보내기 하시면 좋겠죠. 여기 이름을 쓰시면 되겠네요. 자, 폴더를 만들어야 되겠죠. 새 폴더 이름은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습이란 폴더에 저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연습. 자, 이름은 뭐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도구 사용하기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볼게요. 도구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얼굴 방향 한번 해볼까요? 자, 얼굴 방향 하시게 되면 이제 드래그를 해서 얼굴을 보세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밑으로 하게 되면 좀 얼굴이 좀 고개 숙이겠죠. 너무 고개를 들고 찍었다 그러면 얼굴 좀 하고, 좀 얼굴 늘어서 이쪽을 좀 보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돌리시면 돼요. 좀 이상해졌죠? 그러니까 좀 입체적인 모습을 좀 만들어 주고 있죠. 이거 누르게 되면 이제 처음에 원본이고 내리는 좀 변화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위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 위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얼굴 위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얼굴 얘가 파악을 해가지고 얼굴만 작업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이퀄라이저 버튼 눌러서 눈동자 크기다 그러시면 눈동자 크기를 여기서
크게 하면 눈동자 크기가 커지죠. 눈동자가 좀 커졌죠. 네. 자, 얼굴. 뭐 꽈배기가 됐네, 얼굴이. 이제 얼굴을 좀 모으는 거죠. 가까이 가서 찍는 거 초점거리가 되겠죠. 자, 여하튼간 이렇게 뭐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요.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얼굴 조절하는 거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개가 하는 게 위로 올리고 아래로 대각도 된다라는 거. 예. 안 할 거면 이제 X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구에서 이제 이런 기능도 해보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커브가 있어요. 커브. 커브를 해서 이제 곡선을 올리게 되거나 내리거나 움직이게 되면 다양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런 건 좀 올리고 여기는 좀 내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많이 해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요 정도 곡선을 그려주게 되면 괜찮은 사진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빨강색만 이제 또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죠. 빨간색을 더 넣고 어두운 쪽은 좀 빼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좀 괜찮은 사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도 도구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아웃포커싱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얼굴을 맞춰놓고 아웃포커싱 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데 아웃포커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뿌옇게 뒤에가 뿌옇게 되겠죠. 인물이 좀 부각이 되겠죠. 뭐 원근 왜곡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훨씬 더 좀 다양하죠. 원근 그러니까 좀 약간 기울어진 거 그런 사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맞춰서 조절해 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자, 뭐 회전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도 됩니다. 이런 간단한 도구들은 여러분이 직접 많이 써보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많이 써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편집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직접 제공한 공짜 프로그램이니까 촬영한 사진들이 마음에 안 들면 스냅시드로 많이 수정해서 카톡으로 공유해 보시고 자랑해 보세요. 자, 챕터 2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